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한마디로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어가는지, 그리고 미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보는 거였죠. 자, 그렇지만 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무제표가 1년에 4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 조작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4번 사이에 나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 확인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같이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건요, 저희들과 말하는 차트, 네, 그래프죠. 이 차트를 보면서 그 심리,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그 부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저희들이 차트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런 많이 막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캔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봉이라고도 합니다. 빨간색은 양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음봉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아무렇게나 그어놓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 봉일 경우에는요, 자, 이 밑에 이 부분이 시작, 즉 9시 땡 하면은 시작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요. 자, 그리고 맨 위쪽에 이 부분이 3시 30분 땡 하면 떨어지는 게 이 종가입니다. 그럼 위에 요 짝대기는 뭐냐 이겁니다. 자, 9시에 땡 해서 여기로 시작을 됐는데 갑자기 쭉 빠져간 거예요. 예, 밑으로 금액이 좀 더 주가가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요까지 더 올라간 거죠. 그랬다가 다시 3시 30분까지는 조금 내려온 부분, 요겁니다. 자, 거꾸로요. 음봉은요, 9시 땡 하면은 요 금액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쭉 더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서 3시 30분이 여기로 끝나는데요. 물론 그 전에 더 빠졌다가 그래도 거꾸로 올라와서 종가가 3시 30분에 요 금액에서 끝났다, 요겁니다. 자, 이걸요, 제가 한번 그 흐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양봉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러면 9시 땡 했을 때 1,000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 한 11시 정도에 1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쯤 되니까 쭉 해서 내려오더니 요까지, 네, 9,000원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3시 30분까지요. 네, 3시 30분에 쭉 해서 올라가서, 네, 요 자리가 3시 30분이겠죠. 네, 1,050원에 끝났다 해서 요 그래프 하나를 보면, 요 막대 하나를 보면, 아,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에서 끝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캔들, 이 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아까 요 부분이 양봉이라고 했죠. 자, 양봉인데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는 파란색이 길잖아요. 음봉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잖아요. 네, 뭐 너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요거하고 요거는 장대 음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봉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이 시작가보다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봉이라는 건 시작가보다 종가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종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3시 30분 되니까 9시 때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 날 역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네, 요렇게 가격이, 매 주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거꾸로 장대 양봉이 났다는 건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가 훨씬 높았다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네, 갈수록 더 사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심리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네,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은요, 5일선 일반적인 겁니다. 딱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자, 5일선, 뭐 그리고 뭐 21선, 그리고 61선, 그리고 뭐 121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마디로 5일선이라는 건요, 5일간의 평균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5, 5, 7, 즉 일주일이겠죠. 일주일을 합계를 해갖고 평균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 역시나 21선은 20일간의 주가를 평균을 내는 거고요. 60일은 당연히 커져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일선은 급격할 거고요. 21선은 그것보다는 좀 덜 급격하겠죠. 61선은 역시나 덜 급격하고 121선은 이렇게 돼가는 거겠죠. 요 초록색이 5일선입니다. 그렇죠? 5일선. 그리고 빨간색. 요 빨간색이 21선이고요. 그리고 요 주황색 요게 61선이고요. 그리고 요 보라색이 121선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5일선이 급격하잖아요. 그리고 21선보다도. 그리고 61선은 더 완만하죠. 121선은 거의 그냥 뭐 줄이네요, 줄. 예. 자, 그럼 여기에서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자, 크로스라는 건 겹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드는 금빛으로 만든 거고 데드는 죽음의 크로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뭐냐면요. 자, 요 5일선, 즉 작은 선이, 즉 작은 일자에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꾸로 올라가 버리는 부분 있죠. 요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자, 그 얘기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일봉에서도요. 그 양봉에서 장대 양봉이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아침에 시작했던 것보다 저녁에 3시 30분에 살려는 사람이 더 높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심리가 다음 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5일간의 사람들의 그 평균이 쭉 이어진 선이 20일간의, 즉 장기적인 20일간의 왔던 평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주식은 더 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꾸로 음봉이라는 부분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는 뭐겠습니까? 데드 크로스는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요게 21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1선이 지금 우상향하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5일선이 그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와 버릴 때, 요럴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가던 주식이었는데 5일선의 평균이 그 올라가던 그 상승세를 꺾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봉은 더 크게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봉 5개가 만나서 5일선을 만들어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데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거꾸로 이렇게 올라서 가는 골든 크로스일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이 됐으니까 사야 될 때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겠죠. 자, 요게 삼성생명의 그 월봉인데요. 자, 월봉이라는 건 월 단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일봉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주봉보다도 훨씬 큰, 즉 장기간의 이동 평균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이 주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봉상요. 자, 지금 양봉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에서 양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 요때는 그나마 꽤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양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거래량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 거래량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봉이 시작을 하면서 5일선, 이 초록색 부분이 그 위에 있던 21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월봉상으로요, 이 삼성생명의 추세는 한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요게 일봉인데요. 자, 이 노란색이 21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5일선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5일선이에요. 예, 요 5일선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데드 크로스잖아요. 자, 그래서 팔아야 될 때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다시 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뚫은 거, 이 21선을 뚫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게 아닌가 싶었더니 역시나 뚫질 못하고 다시 내려와 버리면서 이번엔 61선까지도 깨버리는 추가의 데드 크로스가 나와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여러분, 요때는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맞는데 힘이 강하지 못해서 다시 또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빠져버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요, 이 차트라는 부분은요, 100% 신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와 어떤 그 추세를 알아낼 수는 있지만요, 100% 신뢰하다가는 정말 차트만 보고 하다가는요, 깡통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고요, 참고만 할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지선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건 당연히 뭡니까?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는 뭡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요게 지금 저희들 차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꼬불꼬불 된 거. 자, 그런데 자, 이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었고 여기가 지금 밑에 점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전 최고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 최고점을 다다라갈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요때 분명 이 주식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요때 빠졌을 때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내가 미쳤지, 손을 잘라야 돼, 본전만 되면 무조건 빠져나갈 거야 라는 심리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려다 보니까 드디어 내 본전이 왔다 해서 요 점에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여기서 만나면서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뚫질 못하고 다시 빠집니다. 요때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때 산 사람들이 자, 요까지 더 내려갔을 때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이때는 내가 좀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하는 부분, 요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주식은 파동을 일으키면서요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려는 시점이 전 고점인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어주면 그 다음번 추세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서 꺾어지면 계속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데 더 내려오지 못하는 건요, 그 전에 고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샀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그때는 살게라는 마음이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요 자리에서 저항을 지지를 일으키면서요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력한 힘을 내리면서 이때 필요한 게 밑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쌓이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뚫었죠. 그러면 이제는 또 이 자리가 또 다른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또 새로운 사람이 샀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또 다른 저항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라는 건요, 항상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부분을 만나다가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에너지가 합쳐져서 그 저항선을 뚫고 그리고 반복하다가 또 뚫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주가의 흐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 부분 있잖아요. 자, 이 거래량은 한마디로 그 저항과 지지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저항선이라는 부분,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요 부분이 이때하고 칠게요. 자, 이게 지금 요 고점이잖아요. 그럼 요 금액이 저항선일 겁니다. 그럼 요거를 뚫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 밑에 보세요. 요 장대 길게 내려온 요게 거래량이잖아요. 이 거래량과 함께 그 부분을 뚫어버려요. 자, 요 부분이겠죠. 요게 원래 저항선이었습니다. 요걸 뚫어버리면서 장대 양봉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우상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빠지다가 지금 요 거래량,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선, 요때 장대 양봉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지금 요 거래량과 함께 또 다른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그 저항선을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대 양봉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요런 부분, 거래량이 터져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우상향의 곡선을 일으킨 거예요. 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자, 이 차트는요, 제가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저항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못 뚫고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내려오면서 요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 얘기는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선에서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잘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양봉, 장대 양봉 이 두 개가 밑에 거래량과 동반해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바로 뚫어버렸죠. 그러면 요 선이 또 다른 지지선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고 올라가다가 분명 요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여기에서 지지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지선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또 뚫어버렸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요 부분이 2차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지지선도 뚫어버렸죠. 자, 그리고 또 밑에 요 아까 우리 못 뚫었던 지지선이 또 다른 지지선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해 주다가 살짝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차트는 뭐냐면요. 그 보조지표 여기 보이시죠? 이 보조지표에 들어가면은 매물대라는 부분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매물대는 뭐냐면요. 보라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요 부분. 네. 자, 요 주가, 요 주식의 주가에서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지금 오른쪽으로 길게 나왔지 않습니까? 즉, 요 금액 36,000원 정도에서부터 37,000원 정도 사이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요 매물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때 자신들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본전이니까 아, 나 이때 정도 오면은 난 팔 거야.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 매물대를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어요. 역시나 보조 지표에 가서 볼린저 밴드라는 걸 누르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그 전체 밴드 내에서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어떤 선인데요. 위에 있는 이 상단 밴드와 밑에 있는 이 하단 밴드 사이에서 주가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이 상에서 이 하단선에 다가올 때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단선에 다가올 때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이루는 그런 밴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급이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수급에는 크게 뭐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요. 자, 개인 뭐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주식 시장에 돈을 납부해주는 주체예요. 내 돈을 납부해줍니다. 결국엔 통계상으로요. 5% 정도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뇌동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즉 엉덩이 싸움을 해서요. 딱 뭐 떨어질 때 오를 때 그냥 기다려보고 쭉 가면 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어떤 결과인 거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자, 기관 부분에서 여러 종류의 기관이 있는데요. 자, 금융투자, 증권회사. 네. 자, 안정적 운용을 포커스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산다는 거는요, 좀 지루한 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신, 예, 가장 강력합니다. 이 투신이 들어온다는 건요, 굉장히 70% 정도의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합니다. 다음 사모펀드 하잖아요. 자, 이 친구들은 금융투자와 투신의 중간 정도인데요. 뭐 그래도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입니다. 연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부분인데요. 그 잡다한, 즉 잡다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즉 소형주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강력한 그리고 특히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에서 매수를 할 때는요. 굉장히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기금은요. 일반적으로 대형주들, 예, 그런 위주로 들어가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은요, 뭐 삼성생명 무슨 이런 보험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신들의 그 계약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공격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국인. 자, 이 외국인들의 전체 그 분위기를 주도해버리는 쪽이잖아요. 환율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거를 안 사고 왜 외국의 거를 주식을 사겠습니까? 즉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들어와서 그 몇십 조 단위로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외인들이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이 차트라는 부분은요,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이 아니라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추세를요 반복되는 패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당연히 이 과거에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은 미래에서는 그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가치를 무시하고요, 시장의 변동성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뭐 이 패턴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이동만으로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버리는 좀 뇌동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요 절대 신봉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 기술적인 분석은요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즉 회사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정말 회사가 좋다면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회사가 좋다면요 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그 성공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